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이번에는 지능형 로봇과 감정 로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과 감정 로봇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원이 낮은 수준을 고려한다면 지능형 로봇과 감정 로봇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봇 기술에서 로봇공학에서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로봇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봇처럼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능형 로봇과 감정 로봇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생각하는 로봇은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로봇이 감정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질 수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능과 감정을 가진 로봇이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거나 또는 어떠한 그 반대되는 의견들을 가지시고 이번 수업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게 지능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로봇에 지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능이 과연 무엇이죠? 인간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그러니까 학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로봇들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로봇이 그렇지는 않지만 로봇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기반하여 스스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봇에 대한 정의는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한정된 범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기억하는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 로봇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청소용 로봇 굉장히 편해요. 사실 작동해 놓으면 제가 알아서 청소를 막 하죠. 그리고 기술이 뛰어난 그 청소용 로봇들은 그 쓰레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전은 쓰레기가 아닌 거를 스스로 판별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재미있는 기능이긴 한데, 자, 재미있는 기능이지만 이러한 기능들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청소기가 동전과 쓰레기를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를 모으면서 그 쓰레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물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지능적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로봇은 꼭 사람 모양을 닮아야 한다, 이러한 그 선입관을 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을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살피고 레이더 기능을 통해서 주변에 차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죠. 그리고 어떻게 운전할지, 속도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어떻게 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자, 자동차의 사용자라 그러면 좀 낯선 표현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용자들을 옮겨줍니다. 이것은 로봇일까요, 아닐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을,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지니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로봇을 판단하는 근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지능형 로봇을 이야기할 때는 인공지능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지식과 기술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양보다는
그 로봇이 하는 역할과 능력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지니고 사람의 몸처럼 생긴 로봇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나중에 최고의 단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분히 소설과 영화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능형 로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인공지능의 작동과 명령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을 뜻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닮은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부르는데 손목, 발목, 손가락과 같은 관절 운동 기능 외에도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 기능과 학습, 연상, 기억, 추론 등 인간의 두뇌 작용의 일부인 사고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능형 로봇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기존의 로봇,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 이전의 로봇들은 모두 각각의 동작을 인간이 자세하게 프로그램을 해야만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 프로그램 그대로 작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자동차 조립 공장이라든가 뭐 지금 오른쪽 사진에 있다시피 이러한 어떤 장난감을 조립하는 이러한 그 로봇들, 이러한 로봇들은 애초에 인간이 자세하게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것대로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형 로봇은 작업 개요만 지시하면 스스로 판단해서 숙련공 수준의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지능형 로봇이라고 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다리가 있겠죠. 근데 다리는 사실 로봇이 다리를 가져야 될 필요는 별로 없죠. 그렇죠.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처럼 생기기는 생겼겠지만 사실 로봇의 다리는 매우 난해한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퀴로 이제 대체하기도 하고 무한궤도 바퀴를 장착해서 이동할 수 있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지능형 로봇에서는 감각과 사고작용에 의해서 주변 환경과 물체를 인식하고 인간이나 다른 로봇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개발하는 거겠죠. 물론 이것은 완벽한 단계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는 것은 사실 인간이 작업할 수 없는 공간에 로봇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이제 인간이 작업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자로 내부 또는 굉장히 심해 또는 우주 공간 이런 곳이 되겠죠. 아니면 굉장히 오염이 심한 뭐 쓰레기 처리장 이런 곳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인간이 하기보다는 로봇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현재 자동차 공장에서는 지금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거의 뭐 7, 80%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본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프로그램의 입력과 재조정 이 정도가 가능한 원격 조정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원격하는 조정, 그러니까 이런 원격으로 조정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대로 결합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낮은 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드론과 무인차 항공기 같은 경우는 판단과 제어를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꼭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하기 참 힘든 게 점차 드론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기능들이 가미가 될 가능성이 되게 다분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 공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달리 공중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바람이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압력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판단해서 조정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떠한 자율적인 그런 기능을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지능이 높은 수준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자동차 공중의 로봇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겠죠. 굉장히 고도화된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어서 단순한 일을 굉장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또는 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로봇은 24시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사람은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언젠가 로봇을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로봇을 고용해서 공장을 운영하겠죠. 사실 이 현상이 이런 상황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많은 최첨단 공장들은 점차 로봇의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것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자꾸 비중이 줄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로봇들을 만드는 그렇다고 해서 로봇들의 사용을 줄이고 사람을 늘려나가는 것, 이것이 과연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지 또는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런 기술적인 그런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 로봇을 생산하는 또 사람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러한 식으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는 그 기술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어떤 사람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더 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직업군들이 나뉘게 되겠죠. 점차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겠지만, 그런 것들은 로봇이 대체를 하겠지만, 이러한 로봇들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어떤 새로운 직업군이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러한 로봇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사회 전체적으로 좀 숙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 뜻이죠.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좀 긴데, 이런 인공지능과 이런 그 컴퓨터의 결합의 문제를 아마 처음으로 고민한 분은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생각하는 기계, 뭐 이런 개념의 튜링 기계를 고안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데, 이러한 튜링 기계는 테이프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기호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바꾸는 기계를 만들어서 적당한 규칙과 기호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실행들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컴퓨터의 CPU의 원리가 그대로 구현이 된 것이고요. 이러한 튜링은 이러한 복잡한 계산과 논리 문제를 해결하는 똑똑한 기계, 뭐 이러한 것들을 그를 통해서 A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 원리가 컴퓨터의 모델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튜링 기계를 당시에는 보편 맞는 기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튜링은 이 기계가 자신의 모든 기계적인 계산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튜링 기계에서 사용하는 긴 T는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계를 읽는 기계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실생활의 사물과 사상을 어떻게 기호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기호들과 규칙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능적인 추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앨런 튜링의 이런 문제의식이 바로 지금의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의 원리를 마련하기도 했고, 지금의 인공지능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죠. 결국 지능형 로봇은 우리가 외부의 환경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 이런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존의 로봇과 차별화되는 상황 판단 기능과 자율 동작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상황 판단 기능은 다시 환경 인식 기능과 위치 인식 기능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율 동작 기능은 조작 제어 기능과 자율 이동 기능, 이런 것들로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지능형 로봇이 돌파해야 될 어떤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생활하는 로봇도 등장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러한 그 로봇이 아이큐브라는 로봇이에요. 이 아이큐브라는 로봇이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금 꽤 됐어요. 지금 몇 년째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는 건데, 이 로봇은 사실은 이제 이런 로봇의 기본 원리, 뭐 동작과 인지와 행동,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계속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지능형 로봇의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매우 열심히 좀 개발하고 있어서, 때로는 아이큐브가 태어난 날에 뭐 이제 이 회사원들이 막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영상도 종종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어요.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로봇, 이것은 좀 다른 로봇이죠. 공장에 있는 로봇과는 좀 다르고, 인간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서 말한 자율 이동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물체 인식 기술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학습을 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물체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크기인지, 방향과 위치는 어떠한지 3차원적 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아냅니다. 인간의 두 눈처럼 사물을 판별하는 기술은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현재도 계속 발전하는 기술 중에 하나죠. 이러한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구현될 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이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그런 지능형 로봇의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애초에 뭔 뜻일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떠한 메시지를 교환해서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듣고 서로 계속 메시지가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능력이죠. 자, 그러면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보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로봇에게 있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 기술, 생체 기술, 제스처 인식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내는 이제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이 역시 일반적 상황에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응하면서 다른 기계와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존재들과 커뮤니케이션해야 되는, 그를 통해서 추론하고 판단하고 조율하고 협업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큐브는 2017년 4월에 발표된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상당히 닮았습니다. 어린이와 놀이를 하는 수준을 보여주고도 있고요. 아이들과 친숙해하는 교육용 로봇은 어느 정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혼다 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두 발 달린 로봇 아시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의 오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슈보 같은 인간형 로봇도 역시 두 다리를 걷고 양팔을 움직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아직은 되게 초보적이긴 하지만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조자나 친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초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정 로봇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로봇은 로봇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로봇이 감정을 이해하는, 인식하는 뭐 그러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목소리죠. 우리가 뭐 아주 특별한 인간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기능이 굉장히 뭐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목소리 톤, 하는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 제스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는 로봇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알데바란 로보틱스와 소프트앤코 모바일이 이걸 개발해서 2014년도에 개발하고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퍼 같은 경우는 좀 귀여운 모습이죠. 딱 봐도. 근데 페퍼가 중점을 두는 모습은 사람의 감정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페퍼가 세계 최초의 감정인식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정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시각, 청각, 촉각, 센서를 통해서 사람의 상태와 표정을 인식하고 목소리 변화를 감지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조회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저는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도 똑같죠. 사람도 어느 날 내 친구를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슬퍼. 근데 슬프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의 표정, 분위기,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뭐 눈물을 흘렸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보는 얼굴에 특정한 표식이 있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얼굴 주변이 좀 부어 있죠. 그 다음에 특유의 슬픈 표정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이 친구가 안 좋은 일을 겪었구나, 슬프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센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페퍼의 두뇌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탑재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왓슨은 사람의 문장을 분석해서 말과 글을 실린 미묘한 감정을 파악하는 왓슨 톤 애널라이즈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왓슨 톤 애널라이즈는 세 가지 영역에서 감정을 분석한다라는데 감정적 톤으로 분노, 뭐 두려움, 기대, 놀람, 기쁨, 슬픔, 신뢰, 혐오 같은 이런 것들도 하고 사람의 성격, 사회적 성향의 측면을 포함한 사회적 톤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개방성, 협력을 지향하는 동정성, 그 다음에 조직 안에서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양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스타일과 추론과 확신 절제 등을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성 인식 기술은 이런 그 톤 애널라이즈를 결합해서 페퍼에서 적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센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보통 센서가 굉장히 많죠. 로봇에는 당연히 센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정말 센서 기술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지금 이제 뭐 엄청 많은 자동차 회사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일부 이런 기능을 가진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완벽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부분적인 기능들이 점점 자율주행 자동차로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것이 카메라는 사람 눈 같은 거고 마이크, 주변의 소리들을 캐치할 수도 있겠죠. 이건 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파악하기도 하겠죠. 특정한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미세한 어떤 물질들을 파악은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인지하기도 하지만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주변 차량의 움직임과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이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로봇 기술이라는 것은 이 센서, 뭐 풍속, 온도, 오염, 다양한 센서들, 그 목적에 따라서 이런 센서들이 어떻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감정을 갖는 것들은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면 슬픈 감정을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가슴이 뛰거나 눈물이 나거나 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제 로봇이 슬픈 영화를 보고 어떤 게 슬픈 영화다라고 이제 학습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떠한 스토리가 더 슬프고 덜 슬프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의 표출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모듈화된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가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도 어떻게 하면 감정을 가진 그리고 이제
이러한 로봇들이 감정 로봇들이 다른 사람과의 감정을 인지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감정을 갖기도 하고 표출하기도 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초보적이나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몬스 파크라고 하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 겸 이러한 기계들 이거는 사실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면서도 어떤 감정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이러한 그 로봇 관련 기술에서 감정 로봇을 중요시 여길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매우 감정적인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항상 논리적이고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 하나요?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고 또는 즐거운 음악을 듣고 싶고 또는 슬픈 음악을 듣고 싶기도 하거든요.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즈니스 측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도 감정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자면 지능형 로봇과 감정 로봇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능형 로봇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동작하는 로봇. 그 다음에 감정 로봇이라는 것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센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상태와 표정을 인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감정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